시청자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도 방금 이 생중계를 보면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는데요. 현재 CNN 글로벌 라이브로 난리가 난 이곳, 바로 세계 최고의 수재들이 모인다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샌더스 극장입니다. 그런데 이 신성한 지성의 전당이 지금 완전히 아수라장이 돼버렸어요. 단상에선 전직 펜타곤 최고 전략가 아서 펜들턴 교수가 폭탄 선언을 던졌거든요. 세계 질서는 끝났다. 8천만 통일 한국이 미국을 추월할 거다. 라고요. 그러자 맨 앞줄에 앉은 영국 명문가 출신 유학생 윌리엄이 대놓고 콧방귀를 뀌면서 비웃는 겁니다. 장난합니까? 반토막난 조그만 나라가 우리 영국이랑 미국을 넘는다고요? 차라리 판타지 소설을 쓰시죠. 주변의 일본, 중국 외교관 후보생들도 한심하다는 듯 낄낄거리는데. 와, 현장에서 보는 저로서는 진짜 피꺼솥, 너무 열받는 거 있죠? 하지만 여러분, 펜들턴 교수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오히려 서늘하게 웃으며 마이크를 꽉 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무식한 비웃음이 뼈저린 공포로 바뀌는 데는 딱 10분이면 충분하다. 똑똑히 지켜봐라. 전 세계 강대국들의 오만한 콧대를 단숨에 박살내버릴 사자의 포효. 그 충격적인 현장 지금부터 제가 아주 생생하게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본격적인 생중계를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저희가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저력과 진실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린다는 분명한 사명감과 목적을 가지고 이 방송을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어느 지역, 어느 곳에서 이 자랑스러운 생중계를 함께 지켜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현장에서 목이 터져라 중계하는 저 제니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곳을 꼭 남겨주세요. 자, 그럼 지금 바로 그 충격적인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저는 CNN 앵커 제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지금 제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웅성거리는 소리, 그리고 스튜디오의 인이어를 뚫고 들어오는 날카로운 비웃음 소리들이 들리실 겁니다. 카메라 감독님이 지금 제 어깨 너머로 강당 전체에 풀샷을 잡고 계신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이곳,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세계의 운명을 결정지어온 가장 무겁고도 신성한 지성의 전당, 바로 하버드 대학교 샌더스 극장입니다. 천장까지 닿아 있는 고풍스러운 마호가니 원목 벽면 사이로 지금 무려 1200명에 달하는 글로벌 엘리트들이 발 디딜 틈 하나 없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저들의 면면을 한번 보실까요? 하버드에서도 상위 0.1%라는 천재 유학생들, 각국 대사관에서 파견 나온 차세대 외교관들, 그리고 네로라 하는 월스트리트의 글로벌 정책 전문가들까지 그야말로 미래의 세계 질서를 주무를 진짜 권력자들이 이 거대한 극장에 한데 모여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헛기침 소리 하나 내기 힘들 정도로 엄숙해야 할 이 공간이 지금은 마치 뒷골목의 삼류 호프집처럼 조롱과 폭소가 난무하는 시장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소동의 중심에는 저기 단상 한가운데 홀로 꼿꼿하게 서 있는 백발의 노신사 아서 펜들턴 교수가 있습니다. 펜들턴 교수가 누구입니까? 전직 미 국방부 펜타곤의 최고 전략 분석가 출신으로 오직 차갑고 잔인한 데이터와 국력만으로 세계의 패권 지도를 그려내는 아주 냉혹하고 무서운 전략가입니다. 그런 엄청난 권위자가 방금 단상에 올라와 마이크를 잡자마자 던진 첫 번째 선언이 바로 이 사단의 발단이 된 겁니다. 앞으로 세계 질서의 중심은 더 이상 미국의 워싱턴도 중국의 베이징도 아니다. 8천만 인구를 가진 통일 한국이 미국의 패권을 완전히 추월하고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초강대국으로 군림할 것이다. 여러분, 교수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강당 전체에 찬물을 확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1200명의 눈동자가 일제히 흔들렸죠. 그런데 딱 3초 뒤 여기저기서 피식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오더니 이내 걷잡을 수 없는 킥킥댐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카메라 줌을 최대한 당겨서 저기 맨 앞줄 정중앙을 비춰주세요. 네,
바로 저 학생입니다. 최고급 비스포크 맞춤 정정을 아주 쫙 빼입고 다리를 꼰 채 거만한 표정으로 턱을 치켜들고 있는 저 금발머리 청년. 영국 최고 명문가 출신의 유학생 윌리엄입니다. 이 친구가 아예 보란 듯이 손을 번쩍 들어 올리더니 특유의 그 콧대 높고 오만한 옥스퍼드 억양으로 교수의 말을 싹둑 자르고 들어오더군요. 교수님, 방금 하신 말씀은 학술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무슨 헐리우드 삼류 판타지 소설처럼 들리는데요. 한국이요? 그 나라 지도에서 한번 보셨습니까? 지정학적으로 거대한 강대국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일본 사이에 딱 끼어 있는 손바닥만한 나라 아닙니까? 인구도 고작 5천만 명에 심지어 70년 넘게 허리가 뚝 잘려 있는 분단 국가잖아요. 툭하면 북쪽에서 미사일이나 쏘아대는 그 불안정한 나라가 어떻게 우리 위대한 영국이나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까? 아니, 미국을 넘어선다는 말씀이신지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네요. 윌리엄의 입꼬리가 아주 얄밉게 비틀려 올라갑니다. 그의 조롱은 멈추지 않습니다. 뭐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같은 제조업 좀 한다고 까부는데 어차피 원천 기술은 다 우리 서방 국가들이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덩치도 작고 자원도 없는 나라가 기껏해야 강대국들 하청이나 받아서 조립하는 신세인데 감히 패권을 논하다니요. 혹시 노 교수님께서 은퇴하실 때가 다가오니 드디어 판단력을 잃고 숫자를 잘못 보신 건 아닌지요? 와, 시청자 여러분, 저 진짜 이 대목에서 하마터면 생방송 중이라는 것도 있고 소리를 빽 지를 뻔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똑똑한 명문가 엘리트라도 그렇지 전 세계가 지켜보는 CNN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무례하고 싹수 없게 말할 수가 있죠? 지금 제 손에 들린 태블릿을 보면 실시간 시청자 댓글창이 그야말로 대폭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 영국놈 입 좀 다물게 해라.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피땀 흘려 세운 나라를 저딴 식으로 모욕하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 하며 분노하시는 여러분의 마음, 지금 현장에서 직관하고 있는 저 제니가 200% 아니 10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속을 더 뒤집어 놓는 건 윌리엄의 이 망언에 동조하는 주변 엘리트들의 반응입니다. 윌리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당 여기저기서 맞아, 맞아 하며 노골적인 박장대소가 터져나옵니다. 제 오른쪽 대각선 앞줄에 앉은 일본계 유학생은 아예 고개를 가로저으며 저런 약소국은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 아주 비릿하고 재수없는 미소를 짓고 있고요. 그 옆에 앉은 중국 외교관 후보생은 팔짱을 딱 낀 채 우리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무너질 나라인데 감히? 라는 거만한 표정으로 단상을 쳐다보며 콧방귀를 뀌고 있습니다. 이들의 머릿속에 우리 대한민국은 그저 자신들이 짜놓은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이리저리 치이는 졸에 불과한 겁니다. 영토의 크기, 눈에 보이는 알량한 숫자로만 세상을 잣대질하는 이 서방 엘리트들의 지독한 오만함이 이 넓이 샌더스 극장을 아주 꽉 채우고 있어 현장에 있는 저는 정말 숨이 턱턱 막힐 지경입니다. 붉은 불빛을 쉴 새 없이 깜빡이는 저희 CNN 카메라 렌즈 앞에서도 저들은 전혀 부끄러운 기색 없이 조롱의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들이 저렇게 대놓고 우리 조국을 짓밟고 무시할 때 현장에 서 있는 제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운 분노와 눈물이 왈칵 치밀어 오릅니다. 너희가 도대체 한국의 진짜 무서운 저력에 대해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짓거리는 거야? 하고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단상을 쳐다봅니다. 왜냐고요? 쏟아지는 조롱의 한가운데 서 있는 펜들턴 교수의 눈빛이 너무나도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강당 전체가 자신을 향한 야유로 가득 찬 이 모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펜들턴 교수는 눈썹 한 올 까딱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1200명 엘리트들의 오만함이 최고조에 달하기를 기다렸다는 듯 아주 서늘하고 살벌한 미소가 그의 입가에 천천히 번져갑니다. 교수가 단상에 놓인 물잔을 들어 목을 축힙니다. 꿀꺽 하는 소리조차 마이크를 타고 귀게 할 정도로 크게 울려 퍼집니다.
마침내 교수가 천천히 강단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의 낡은 구두굽 소리가 뚜벅뚜벅 소란스러운 강당 바닥을 때리며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교수가 마이크 스탠드를 꽉 움켜쥐더니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듯 아주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강당 전체를 짓눌러거립니다. 윌리엄, 자네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영리한 척 구레나룻을 쓰다듬고 있지만 실상은 아주 평범하고도 멍청한 오류에 빠져 있군. 바로 그 크기와 숫자에만 집착하는 알량한 오만한 말이야. 국제 지정학의 진짜 무서운 세계에서는 덩치가 큰 놈이 이기는 게 아니다. 그 나라가 전 세계의 급소와 심장을 얼마나 깊숙하게 틀어지고 있느냐가 모든 권력을 결정하지. 교수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떨어지자마자 낄낄대던 윌리엄의 얄미운 입꼬리가 멈칫합니다. 웅성거리던 1200명의 수재들도 교수가 뿜어내는 엄청난 살기와 카리스마에 짓눌려 순식간에 입을 다물어 허립니다. 강당 안의 공기가 일순간 팽팽하게 얼어붙어 마치 시한폭탄이 터지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피부를 찌릿찌릿하게 찌릅니다. 너희들의 그 얄팍하고 무식한 비웃음이 뼈저린 공포와 형언할 수 없는 경외심으로 바뀌는 데는 내가 이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는 딱 10분이면 충분하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라. 너희가 깔보던 그 조그만 반도가 어떻게 너희 강대국들의 숨통을 쥐고 흔드는지. 땔깍? 교수의 손끝에서 리모컨 버튼이 눌리는 소리와 함께 샌더스 극장의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스리를 꺼집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단상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에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빛이 쏟아져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화면에서 절대 눈 떼지 마십시오. 세상을 자신들의 발 아래에 두고 주무른다고 착각했던 저 오만한 강대국들의 콧대를 단숨에 산산조각 내버릴 그 피말리는 시간입니다. 8천만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사자의 압도적이고 폭력적인 포효가 지금 바로 제 눈앞에서 생생하게 터져나오기 직전이니까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샌더스 극장. 단상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을 꽉 채운 첫 번째 이미지는 보는 이의 숨통을 조일 만큼 압도적인 크기의 콘크리트 댐입니다. 수억 톤의 시퍼런 물을 금방이라도 터질 듯 아슬아슬하게 가두고 있는 무시무시한 풍경이 강당한 1200명의 얼굴 위로 투사됩니다. 펜들턴 교수가 손에 든 붉은색 레이저 포인터로 그 거대한 댐의 가장 아랫부분에 박힌 아주 작은 금속 핀 하나를 날카롭게 가리킵니다. 똑똑히 봐라. 이 1kg짜리 하찮아 보이는 핀이 빠지는 순간 10만 톤이 넘는 댐 전체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그 아래에 있는 너희들의 화려한 도시는 통째로 수몰된다. 윌리엄, 너처럼 눈에 보이는 숫자와 덩치에만 집착하는 멍청이들은 이 작은 핀을 비웃겠지만 진짜 권력의 구조를 아는 설계자는 이 핀 하나를 지키기 위해 피말리는 밤을 지새우지. 지금 전 세계 질서에서 한국이 바로 그 결정적인 1kg의 핀이라는 걸 너희들은 단 한 번이라도 계산해 본 적이 있나? 교수의 이 서늘한 일갈에 강당 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해집니다. 방금 전까지 콧방귀를 뀌며 비웃던 윌리엄의 입가에서 오만한 미소가 싹 지워지는 게 제 카메라 렌즈 너머로 아주 선명하게 잡힙니다. 곧바로 화면이 번쩍이며 전환되고 전 세계 반도체 점유율을 나타내는 새빨간 그래프가 화면을 핏빛으로 물들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매일 밤 소파에 누워 쳐다보는 넷플릭스 서버, 심지어 우리 미국 국방부 펜타곤의 심장부를 지키는 최첨단 미사일 유도 시스템까지 그 모든 기계에 생명을 불어넣는 칩이 도대체 어디서 쏟아져 나오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라. 한국의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공장 라인을 단 일주일만 멈춘다? 전 세계 주식시장은 그날로 처참하게 붕괴하고 너희들이 자랑하는 모든 디지털 문명은 완벽한 암전 속으로 사라진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이 돈을 많이 번다는 뜻이 아니야. 한국이 전 세계 인류의 뇌와 심정을 통제하고 있다는 끔찍할 정도로 강력한 지배력의 증거인 거다. 와,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어요? 인류의 뇌와 심장을 통제한다.
저 지금 현장에서 교수의 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생귀로 듣는데 온몸에 닭살이 쫙 돋아오릅니다. 윌리엄의 얼굴을 한번 줌인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아까 그 기세등등하게 턱을 치켜들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넋이 나간 멍한 얼굴로 마른 침만 꼴깍꼴깍 삼키고 있습니다. 꼿꼿하던 허리는 어느새 구부정해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조명빛에 반짝이기까지 하네요. 제 속이 다 뻥 뚫리는 이 엄청난 사이다 폭격. 지금 제 손에 들린 태블릿의 실시간 댓글창도 영국 귀족 참교육 현장 꿀잼, 대한민국 반도체 위험 미쳤다라며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펜들턴 교수는 자비가 없습니다. 저 오만한 엘리트들이 숨 돌릴 틈조차 주지 않고 더욱 잔인한 팩트의 칼날을 휘두릅니다. 화면은 이제 거친 겨울바다 위를 가득 메운 거대한 액화천연가스, 즉 LNG 운반선들의 실시간 위치 지도로 바뀝니다. 에너지 전쟁의 최전선을 보란 날이다. 러시아가 가스 밸브를 잠가버렸을 게 얼어 죽을 위기에 처한 너희 유럽을 구원한 저 거대한 배들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나? 영하 163도의 극저온 액체를 품고도 견뎌내는 인류 기술의 궁극적 결정체. 지금 전 세계 바다를 떠다니는 저 배들의 80% 이상이 바로 한국의 울산과 거제도 조선소에서 만들어진다. 한국이 용접기를 내려놓고 조선소 문을 닫는 순간 영국과 유럽의 겨울은 영원한 얼음장으로 변해버려. 너희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아직도 파악이 안 되나? 이 대목에서 제 대각선 앞줄에 앉아있던 유럽 각국의 외교관 후보생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헉 하고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립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수첩에 무언가를 미친 듯이 적어내려가는 학생도 보입니다. 조금 전까지 한국을 강대국 사이에 낀 만만한 하청국가 취급하던 그들의 머릿속 세계관이 지금 펜들턴 교수의 입술 끝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는 겁니다. 그뿐인 줄 아나? 전 세계가 내연기관을 버리고 전기차 시대로 미친 듯이 달려가는 지금, 그 화려한 자동차들의 껍데기 안에 숨겨진 진짜 심장이 누군지 보란 말이다. LG, 삼성, SK, 이 세 글자가 찍힌 한국산 배터리가 없다면 너희 미국의 자랑인 테슬라와 포드조차 그저 도로 위에 멈춰있는 무거운 고철덩어리에 불과해.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 직접 수십조 원의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퍼부으며 한국 기업들을 자국 영토로 모셔가려고 굽실거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기술의 종속은 곧 국격의 종속이다. 이미 전 세계 산업의 가장 치명적인 급소는 한국이라는 정교한 칼날 위에 놓여 있는 거다. 시청자 여러분, 화면 너머로 이 강당의 엄청난 열기가 전해지십니까? 방금 전까지 한국을 조롱하며 낄낄대던 저 거만한 눈빛들이 이제는 경외심을 넘어선 뼈저린 두려움으로 하얗게 질려가는 걸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이 쾌감, 정말 미치도록 짜릿합니다. 특히 아까 상대할 가치도 없다며 비웃던 일본계 유학생은 아예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과거에 누렸던 영광이 이제는 완벽하게 저 작은 한반도로 넘어가 버렸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패배자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교수의 폭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갑자기 강당의 거대한 스피커에서 샌더스 극장의 유리창을 다 깨부술 듯한 엄청난 엔진 굉음이 터져나옵니다. 쾅! 쾅! 고막을 때리는 포성과 함께 화면 가득 폴란드의 거친 평원을 질주하는 한국산 K2 흑표 전차와 K9 사주포의 웅장한 기동 영상이 펼쳐집니다. 육중한 쇳덩어리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대지를 장악하는 모습에 1200명의 청중이 혼비백산하여 스크린을 쳐다봅니다. 심지어 이제는 무기조차 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늙고 병든 서방의 방위산업을 봐라. 무기 하나 제때 찍어내지도 못해 쩔쩔매는 너희들 어케. 독일의 전차보다 압도적으로 빠르고 미국의 무기보다 무시무시한 가성비를 자랑하는 한국의 방산기술이 등장했다.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괴물 같은 속도로 무기를 쏟아내는 한국의 제조 역량은 이제 붕괴 직전인 유럽 안보의 최후 보루가 되었다.
전 세계의 군사 전략가들이 한국의 공장 앞에서 제발 무기 좀 팔아달라고 줄을 서서 번호표를 뽑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교수가 단상 끝까지 성큼성큼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혼이 나간 표정의 윌리엄을 매섭게 내려다보며 호통을 칩니다. 윌리엄, 아까 자네가 한국이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다고 했지? 천만의 말씀. 지정학의 관점은 이미 완전히 뒤집혔다. 지금의 한국은 양옆의 거인들의 멱살을 양손에 거머쥐고 흔드는 형국이다. 미국은 한국의 초격차 기술 없이는 첨단 패권을 하루도 유지할 수 없고, 중국은 한국의 핵심 부품이 없으면 공장이 멈춰 수출길이 막힌다. 유럽은 한국의 배와 무기가 없으면 당장 얼어 죽거나 적의 탱크에 짓밟히지. 이 조그만 반도의 심장이 멈추면 전 세계가 즉각적인 공황에 빠지는 이 기묘하고 압도적인 지배력.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얕잡아 본 대한민국이 가진 진짜 무서운 얼굴이다. 여러분, 지금 강당안은 완전한 패닉 상태입니다. 조롱과 헛웃음이 가득했던 이곳에 이제는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짓눌리는 듯한 공포만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아무도, 그 어떤 오만한 천재 엘리트도 감히 교수의 이 완벽하고 폭력적인 팩트 폭격 앞에 반박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저 가쁜 숨만 헐떡이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이크를 쥔 두 손에 땀이 흥건하게 벨 정도로 가슴 벅차오르는 국뽕과 전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카메라 감독님도 흥분하셨는지 렌즈 줌인하는 손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진짜 숨막히는 타이밍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단상 중앙으로 천천히 돌아간 펜들턴 교수가 방금 전보다 훨씬 더 낮고 은밀한, 그래서 더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강당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다음 폭탄을 꺼내들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내가 열거한 이 모든 어마어마한 성과들, 전 세계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이 괴물 같은 지배력이 엔진의 연료를 절반밖에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낸 기적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절반의 연료요? 세상에, 세상에. 저도 모르게 마이크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입 밖으로 헉하는 탄성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지금 제 주변, 그러니까 강당 안의 1200명 엘리트들도 다들 약속이나 한 듯 숨을 컥 하고 멈춰버렸거든요. 허리가 무참히 잘린 채 북쪽으로 가는 길이 꽉 막혀버린, 사실상 비행기나 배가 아니면 단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고립된 섬나라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쥐어짜낸 기적이 방금 본 그 압도적인 성과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 끊어졌던 대륙의 핏줄이 다시 힘차게 이어지고 잠자는 사자의 몸에 나머지 절반의 무한한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공급되는 날이 온다면 도대체 이 지구상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걸까요? 단상 위 펜들턴 교수가 리모컨 버튼을 신경질적으로, 아니 아주 강하게 꾹 누릅니다. 순간 샌더스 극장의 희미한 보조 조명마저 완전히 암전되고 오직 스크린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빛만이 1200명의 얼어붙은 얼굴을 시퍼렇게 비춥니다. 화면에는 우리가 역사책에서, 뉴스에서 수백 번은 보아왔던 익숙한 한반도 지도가 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발 이 화면 좀 똑똑히 봐주세요. 갑자기 그 지도가 마치 살아 숨쉬는 심장처럼 쿵쾅쿵쾅 붉게 타오르더니 남과 북을 잔인하게 가로막고 있던 시커먼 철조망, 그 휴전선이 쩍 하고 갈라지며 흔적도 없이 스르르 녹아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핏줄처럼 붉고 눈부신 황금빛 혈관들이 미친 듯이 뻗어나가며 채우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거대하게 박동하는 하나의 완벽한 생명체, 바로 통일 한국의 압도적인 설계도가 하버드 극장의 거대한 스크린을 완전히 집어삼켜버립니다. 와, 시청자 여러분, 저 진짜 이 경이로운 컴퓨터 그래픽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솜털이 다 쭈뼛쭈뼛 서고 뒷목에 소름이 쫙 돋는 기분입니다. 제 옆에 찰떡같이 붙어있던 프랑스 르몽드 기자는 아예 입을 떡 벌린 채 그 비싼 카메라 셔터 누르는 것조차 까맣게 잊고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이제 너희들의 빈약한 상상력이 아닌 피 튀기는 현실의 시뮬레이션을 가동해보지. 펜들턴 교수의 목소리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낮게 아주 불길하게 으르렁거립니다. 교수가 날카로운 지시봉으로 화면 속 북한의 북동부 지역을 사정없이 찌릅니다. 그 순간 화면에는 겉보기엔 그저 척박해 보이는 그 땅 밑에 묻힌 인류의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 가치의 지하자원 분포도가 겹쳐지며 번쩍번쩍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21세기 첨단 산업의 패권을 쥐겠다고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피 터지게 싸우며 구걸하고 다니는 희토류, 마그네사이트, 그리고 2차 전지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리튬과 코발트가 저 북쪽 산맥 아래에 그야말로 산더미처럼 잠들어 있다. 저 광물들의 가치? 아주 보수적으로 최대한 깎아내리고 후려쳐서 계산해도 무려 수십조 달러다. 너희들 머리로는 환산조차 불가능한 우리 돈 수경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보물창고라고. 교수가 강단을 쾅 하고 주먹으로 내리치며 우레와 같이 소리칩니다. 머리가 있다면, 그 비상한 두뇌가 있다면 상상해봐라. 사막 한가운데 세계 최고층 빌딩 부르즈 할리파를 보란듯이 꽂아버린 한국 삼성물산의 압도적 건설 기술력이 저 북한의 험준한 광산을 단숨에 뚫어버린다. 그리고 전 세계 도로를 지배하는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배터리가 저 북한의 리튬을 무한대로 쉴 새 없이 빨아들이는 그 끔찍하게 완벽한 광경을 말이다. 나만의 넘쳐나는 자본과 타의의 추종을 불허하는 초격차 기술력이 북한의 무궁무진한 자원, 그리고 통제된 숙련 노동력과 결합하는 그 폭발적인 순간, 전 세계의 자원 패권 전장은 그날로 완전히 종료된다. 교수의 눈빛이 번뜩입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너희 강대국들에게 고개 숙이며 자원을 구걸하는 불쌍한 나라가 아니다. 반대로 너희 오만한 강대국들이 한국 앞에 무릎을 꿇고 애걸복걸하며 허락을 구하지 않으면 스마트폰 한 대, 첨단 미사일 한 기조차 조립할 수 없는 완벽한 자원 황제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다. 지금 강당 곳곳에서 오 마이 갓, 이건 말도 안 돼, 맙소사 하는 절망적인 탄식이 마치 팝콘 터지듯 여기저기서 터져나옵니다. 방금 전까지 한국을 만만하게 보며 재수없게 코웃음 치던 영국 귀족 윌리엄을 한번 비춰볼까요? 그는 이제 자신의 턱이 덜덜 떨리는 걸 두 손으로 꽉 쥐어잡고도 주체하지 못합니다. 팔았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고 지진난 것처럼 미친 듯이 흔들리는 중입니다. 하지만 펜들턴 교수의 무자비한 팩트 폭격이라는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는 멈출 줄 모릅니다. 화면이 다시 거칠게 휙 전환되더니 이번엔 부산 앞바다에서 시작된 황금빛 굵은 선이 서울을 관통하고 평양을 지나 광활한 시베리아 벌판의 심장부를 단숨에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럽의 끝, 독일 베를린을 거쳐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까지 맹렬하게 뻗어나가는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압도적인 노선도가 화면을 찢을 듯이 펼쳐집니다. 기차의 경적 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강당을 채웁니다. 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마주할 진짜 지옥, 아니 한국이 지배할 새로운 세계의 거대한 혈관이다. 지금까지 섬나라처럼 바다로만 빙빙 돌아 짐을 나르던 한국이 거침없이 대륙의 길을 여는 순간, 항구 도시 부산은 유라시아 대륙 50억 인구를 잇는 지구 최대의 물류 심장부로 대폭발을 일으킨다. 바다를 삥삥 돌아가며 태평양과 인도양 길바닥에 버려지던 수만 킬로미터의 시간, 그리고 천문학적인 물류 비용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린다고. 전 세계 모든 부와 물류의 지배권이 런던도 뉴욕도 아닌 저 작은 한반도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거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펜들턴 교수는 단상 앞으로 바짝 다가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거대한 맹수처럼 저희 CNN 카메라 렌즈를 집어삼킬 듯이 노려보며 아주 소름 끼치는, 그리고 몹시도 추악한 진실 하나를 토해냅니다. 이제 똑똑히 알겠나? 미국,
중국, 일본. 너희 오만한 강대국들이 왜 그토록 한반도의 분단을 교묘하게 그리고 악랄하게 유지하려 발악했는지. 너희는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 게 아니야. 뼈저리게 두려웠던 거다. 너희들의 알량한 기득권이 박살 날까봐 덜덜 떨었던 거지. 미국은 한국이 영원히 자신들의 통제 안에 있는 얌전한 방패막이이길 원했고, 중국은 대륙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릴 한국의 날카로운 발톱이 목 밑까지 들어오는 것에 오줌을 지렸다. 일본은 한국이 섬으로 영원히 갇혀 있어야만 자신들의 그 얄팍하고 비열한 해양 패권이 유지된다고 굳게 믿었지. 교수가 허공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포효합니다. 하지만 두 눈 똑바로 뜨고 봐라. 너희가 쳐놓은 그 비열하고 역겨운 쇠창살은 이제 수명이 완전히 끝났다. 80억 인구의 질서를 재편할 거대한 폭풍이 온다. 강당 전체가 완전히 발칵 뒤집힙니다. 누군가 맨 뒷자리에서 이건 악몽이야. 안 돼. 미국도 저 8천만의 괴물을 절대 감당 못해. 라고 넋나간 듯 덜덜 떨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제 마이크에까지 찌릿하게 잡혀 들어옵니다. 그 절망적인 을조림을 들은 교수가 잔인하게 미소 지으며 숨통을 끊는 마지막 쐐기를 박습니다. 정확하다. 통일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안보를 구걸하는 나약한 국가가 아니다. 북한의 가공할 핵 잠재력과 남한의 초정밀 미사일 기술, 거기에 전 세계를 돈으로 삼켜버릴 압도적인 경제력이 하나로 융합되는 순간, 이 지구상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 어떤 제재로도 통제 불가능한 8천만 명의 괴물 같은 제국, 스스로 글로벌 룰을 만들고 규칙을 지배하는 유일한 태양이 탄생하는 것이다. 교수의 일갈이 정점을 찍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이 굽실거리며 군대 주둔을 허락받기 위해 줄을 서야 하고, 거만한 중국이 감히 경제 보복에 경자도 꺼내지 못하며 눈치를 살피고, 일본이 무릎을 꿇고 과거의 만행을 피눈물 흘리며 석고대죄해야만 겨우 외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절대 권력.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전 세계를 호령할 8천만 초강대국 대한민국의 위상이다. 시청자 여러분, 저 지금 현장에서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와 버릴 것 같습니다. 제 얼굴이 지금 달아오른 게 보이시나요? 1200명의 그 콧대 높던 수재들이 완전히 패닉에 빠져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있습니다. 아까 제일 크게 비웃던 윌리엄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호흡곤란이라도 온 듯 가쁜 숨만 헐떡입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얕잡아 본 게 아니라 사실은 한국이 너무나 거대해질까봐 공포에 질려 달달 떨며 그 진실을 감추고 있었다는 이 소름 돋는 반전. 저들의 오만한 콧대가 눈앞에서 가루가 되어 흩날리는 이 현장에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미치도록, 정말 미치도록 자랑스러워 눈물이 왈칵 쏟아질 지경입니다. 카메라를 든 제 손이 긍지로 바들바들 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채널 돌리지 마십시오. 펜들턴 교수가 아직 가장 거대하고도 숙연해지는 마지막 진실 하나를 꽁꽁 숨기고 있거든요. 전 세계를 공포와 전율에 떨게 만든 이 괴물 같은 기적을 도대체 누가 만들어냈는지, 그 숭고하고도 눈물겨운 실체가 바로 지금 밝혀집니다. 이 다음 장면은 휴지를 꼭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저 제니와 함께 가래속 지켜보시죠. 지금 강당 안은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조차 천둥처럼 들릴 만큼 무거운 정적에 휩싸여 있습니다. 펜들턴 교수가 단상에서 천천히 걸어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고 있는 영국 유학생 윌리엄의 책상 바로 앞까지 다가가 우뚝 멈춰섭니다. 윌리엄, 네가 본 이 기적 같은 통일 한국의 힘이 그저 운 좋게 자원이 많고 머리가 좋아서 뚝 떨어진 것 같나? 교수의 목소리가 강당의 벽을 사정없이 때립니다. 아니다. 진짜 핵심은 그 차가운 데이터 아래에 펄펄 끓고 있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강대국도 흉내낼 수 없는 한국인들만의 독한 생명력과 위대한 희생에 있다. 저 제니도 지금 숨을 죽인 채 교수의 입술만 쳐다봅니다.
전쟁으로 온 국토가 잿더미가 되었던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에 목줄을 쥐게 되었는가? 그 답은 바로 내 자식에게만큼은 이 지독한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며 스스로 지옥불에 뛰어든 한국의 늙은 부모님들이 흘린 피와 눈물 속에 있다. 영하 수십 도의 차가운 독일 탄광으로 기어들어가 시커먼 석탄가루를 마셨고 펄펄 끓는 중동의 사막에서 손톱이 다 빠지도록 도로를 깔았다. 자신들은 하루 한 끼 시퍼런 냉수로 배를 채우면서도 자식의 손에 연필을 쥐어주기 위해 뼈와 살을 갈아바친 그 처절한 사랑. 그것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초격차 반도체를 만들고 거대한 배를 띄운 진짜 엔진이다. 세상에 시청자 여러분, 저 지금 눈앞이 뿌옇게 흐려져서 방송을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제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마이크를 적시고 있거든요. 그 순간입니다. 아까까지 한국을 비웃던 오만한 영국 귀족 윌리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엉엉 소리내어 울며 미친 듯이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윌리엄을 시작으로 일본 유학생, 중국 외교관까지 1200명의 엘리트가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납니다. 와! 천장을 완전히 뚫어버릴 듯한 기립박수가 하버드 극장을 집어삼킵니다. 강당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백발의 한국계 중년 남상도 어깨를 들썩이며 우열하고 펜들턴 교수는 그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여 깍듯한 예우를 표합니다. 전 세계 질서가 뒤바뀌고 서방 엘리트들의 오만함이 한국 어르신들의 위대한 피땀 앞에 완벽하게 무릎을 꿇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방금 우리가 목격한 이 경이로운 찬사와 기립박수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십니다. 당순들의 그 굽은 등과 굳은 살 박힌 두 손이 없었다면 하버드 강단에서 한국을 세계 최고의 제국으로 찬양하는 일은 애당초 존재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세계가 진정으로 우러러보는 건 어떤 무기나 자본이 아니라 당신들이 삶을 통째로 갈아 넣어 창조해낸 그 거룩한 희생과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8천만 통일 제국이라는 벅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여정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후손들이 이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따뜻한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이 찬란하고 위대한 나라를 맨손으로 일구신 우리 자랑스러운 어르신들, 당신들의 삶은 그 자체로 기적이며 존경받아 마땅할 우리 민족의 가장 눈부신 보석입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의 영원한 영웅입니다. 가슴 벅찬 자부심 속에서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밤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버드 현장에서 CNN 생중계 앵커 제니였습니다.